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거? 네, 좋습니다. EOS 교육학 이주원이고요. 어, 학교 분량한 마이너스 1교시 BOS 강부터 쭉 끌고 왔어요. 연간의 과정을. 그래갖고 우리가 스타트 원샷, 마스터 원샷, 원샷, 원먼스, 카운터 펀치, 그리고 COS를 거쳐서 어디에 왔습니까? 패스 원샷. 이 과정까지 왔어요. 이제 배수의 진을 쳤고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완벽해져야 돼요. 그리고 교육학이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요즘에 다 고득점이 나와요. 합격생 기준으로. 문제가 또 그렇게 나. 그러면서 약간의 변별을 벌려주는데 우리는 뭐요? 19, 20점을 빼지 않으면 거기서 여러분 큰 효과를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다른 수험생들과 차별화되기 위해서 마지막 이 10주간의 커리에서 어떻게 하면 그 차별성 그리고 완벽해질까? 그리고 제 수업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대체적으로 이 수업 내용 자체가 2차 시험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에는 그 미래교육을 착착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제 팀, 근데 지난번에 좀 무산이 돼서 학교 현장에서 좀 약간 힘든 일도 있고 해가지고서는 제가 다음 주 정도에 또 만나기로 했는데 마지막 그 2차 심화 강도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길게 보고 꾸준히 공부를 해줘야 된다. 그거. 지금 여러분 공부했으면 경험을 했겠지만 모든 공부가 이렇게 쫙 등가속으로 안 가요. 정말 지지부진한 그 힘든 시절을 겪어서 어느 순간인가 빵 터지는 거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실존주의적 입장에서. 위기, 각성, 충고. 그죠? 그런 모멘텀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번 커리가 여러분을 성장시킬 수 있는 마지막 그런 라스트 찬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커리의 주안점. 이거 유튜브로도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정교화 모형. 제가 선행조직자 모형은 어떻게 가르친다고 했어? 여러분 선행조직 이거 시험 문제 났었잖아. 선행조직자 모형은 학생들에게 먼저 뭘 해준다? 관련 정착 의미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선행조직자의 원리를 살려주고 그 다음에 과제를 제시하는데 거기서 들어가는 원리는 뭐라고요? 점진적 분화의 원리. 그리고 점진적 분화, 과제를 알려주고 그것을 구체적인 사례, 실생활에 적용해주면서 뭐 해준다고요? 무슨 원리 살려줘? 통합적 통합적 조정의 원리를 살려줘갖고 의미를 정교화시켜줘갖고 완벽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주는 게 선행주의자 모형이에요. 정교화 모형을 라이겔루스가 얘기한 큰 틀은 어떤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줌렌즈 기법으로 수업을 해. 대부분의 수업을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처음에 뭐 해준다? 전반적인 개요 알려준다.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낱낱이 사실, 지식, 그 지식도 요즘엔 4가지로 나누어서 보기는 하지만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 세부적인 지식을 가르치고 또 나중에 뭘 해준다? 그 지식과 원래 개요와의 그 관계성에서 알려준다. 그래서 우리가 아웃해주고 인해주고 아웃해주는 방식으로 정교화 모형이 이루어진다. 그런 방식으로 수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커리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봐라. 문제. 우리가 배운 내용이 문제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먼저 깊이 있게 따져보고 여기에서 의문점 또는 내가 완벽하게 알고 있고 맥락적으로 적용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없다를 파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다시 전반적으로 무엇을 해주는 거예요? 그 계율을 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는 왜 쪽집게 정리를 한번 잡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여러분이 문제를 풀었을 때 기존보다 실력이 향상되고 발전되는 걸 발견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져. 큰 틀에서는 이 수업의 루틴이요. 후반부로 갈수록 실전 감각을 유지해야 하는데 여러분 막판에 가면은 전공에 또 치이고 공부 학습량이 많아집니다. 실전 모고는 막판에 가면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쳐주면 돼요. 그리고 한 두 번이나 3번 정도는 개요 짜주기 눈으로 툭툭 쳐도 공부가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계속 공부했었던 거 어떤 식으로 돼 있어요? 나의 압축된 프레임의 교재 그리고 그동안의 문제를 풀면서 틀렸던 것을 갖다 붙이겠죠. 포스트잇도 붙고 막 붙겠죠. 그걸 반복적으로 봐줍니다. 아시겠죠? 무의미한 반복을 하면 무조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의미한 반복. 수험생의 공부 제가 맨날 메타포 한번 비유를 해주죠. 어디에 비유를 했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공부예요. 그런데 어떻게 물을 부어야 된다? 잽싸게 빨리 봐줘야 된다. 그러면 뭐예요? 빠지는 것보다 더 채우는 게 더 빨라. 그리고 시험 보러 들어가는 그 순간에 찰랑찰랑 차 있으면 되는 거예요. 시험 딱 봐봐. 제가 그러죠. 대학원에서 선생님들 만납니다. 이야기해요.
비고치키 뭐가 기억나세요? 있었는데? 여기야. 있었는데야. 우린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죠? 근데 그 근접 뭐라고 했는데? 막 이 정도. 왜? 실제적으로 아이들에게 수업을 하는데 비고치키를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선생님들이. 따라서 그렇게 빠지는 게 당연해요. 하지만 수험생 입장에서는 시험 보도 들어가는 그 순간은 완벽하게 지적으로 그게 찾아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그랬죠. 또 비유를 해준 거예요. 물을 빨리 갖다 부어. 이게 뭐예요? 이게 회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공무원 시험, 여러분의 선배, 조상의 조상 다 회독으로 학교 현장에 섰던 거예요. 그럼 뭐야? 여기서 무의미한 반복보단 촘촘한 그물을 만들어 계속적으로 반복하면 계율성이 산다 그랬죠. 우리의 내용 조직 원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주기가 짧아지고 깊이 있는 이해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교육과정도 보면은 시험에 날 게 몇 개 되지도 않아. 몇 개 되지도 않아. 근데 그 중에서 돌아가면서 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교육과정을 이해하려고 했는데 다음에 교수학습으로 툭 치고 지나가고 계속 쌓이고 그러다 보면 평가가 되고 여기는 비주류 파트인데 심리는 내용이 또 많거든요. 제가 압축시켜서 수업을 하기는 하지만 그걸 못 잡는 겁니다. 근데 그 악순환의 고리를 한번 끊어줘야 되고 반복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무의미한 반복이 아닌 무슨 공부가 된다? 무슨 공부가 된다? 덧셈과 곱셈의 공부가 된다. 그죠? 그걸 막판에 해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한 아니면은 제 카운터펀치 교재라든가 이런 거를 여러 번을 보세요. 무의미한 반복은 안 된다. 필패의 지름길이다. 그래갖고 의미심장하게 공부를 해주면서 회독을 해줘라. 그리고 촘촘한 그물을 쳐라.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프레임에다가 틀린 문제를 갖다가 붙이면서 이 성긴 그물이 촘촘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잘 만들어주고 해주면 된다. 2차까지 길게 보면서 꾸준히 공부해주고 그리고 여러분 시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또 무엇도 있어요? 시간도 단축시켜줘야 된다. 시험 문제 이거 논술 쓰는 거 루틴 제가 제시하는 레시피도 있지만 여러분 쓰는 루틴이 있으면 그대로 써도 좋아요. 하지만 무엇을 살려줘라? 요소는 꼭꼭 들어가줘야 된다. 주제 연관성 살려줘요. 서론과 결론 같은 경우는 대주제와 연결시켜주고 본문 쓸 때는 뭐예요? 지문과 연결시켜주는 게 사실 딱 맞아 떨어져요. 많은 답안을 작성해 보면은 어차피 결과는 그렇게 이루어진다. 교육학 논술의 본질은 뭐다? 제한 반응형의 시험 논술이다. 제한 반응형이라고 얘기하는 건 배점 요소에서 묻는 걸 써라. 시험 논술은 뭐예요? 서론, 본론, 결론을 갖고 써줘야 된다. 따라서 결론이 맺어지지 않으면 마이너스 1점 날아간다. 그래서 결론 쓸 때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써라?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지구합 중에서 구체적으로 내용 요약하는 거 없어도 된다. 하지만 지금 마지막 결론이라는 힌트, 사인을 주고 재언으로 마무리를 해줘야 된다. 요거 잊지 마세요. 그죠? 서론을 쓸 때는 대주제 매우 중요하고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본론을 통해서 풀어가려고 한다. 거기에 풍부해지기 위해서는 배경 지식을 가지고 우리 대주제의 중요성을 한 번만 받쳐주면 된다. 정말 머릿속에 생각이 안 나면 대중의 때 따살. 그죠? 2차도 마찬가지야. 이야기할 때 아무리 많이 준비를 했어도 이야기할 때는 뭐야? 문제가 매우 중요해 하면서 플러스 알파 시의 적절한 예시라든가 시사적인 문제를 던져주면서 말을 하면 돼요. 무슨 말씀이죠? 문중시, 저그풍, 인해경험, 따필. 이게 하버드생들이 이야기하는 이제 가장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갖고 우리가 했는데 제가 항상 강조하죠. 모든 루틴에 완벽해지면 루틴으로부터 어떻게 된다? 자유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글 쓰는 것도. 답변하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반복적으로 노력을 해야겠어요. 자신이 잘 모르는 거야. 자기가 굉장히 잘하는 줄 알아요. 저도 제가 제 수업을 다시 모니터링하면 저 바보 같고 너무 이상하고 이럴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죠? 제 아내가 되게 저거거든요. 좀 냉정하거든요. 이거밖에 못하냐고 막 이야기하거나 다그칠 때도 많은데 글쎄 미안해 그때 페이스가 떨어졌었어. 진짜 뭐 하면서 이렇게 코멘트를 주고 하거든요. 끊임없이 반성을 해줘야 돼. 반복적으로. 앞에 내가 널 지웠어. 이만큼 요 과정 요거 하나 남았어. 이제 우리 이 하나 그리고 이제 일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10주 동안 쭉 이어질 거고요. 이거 201호에서 할 거고 강의 내용은 어떻게 된다? 내용하기 모의고사 플러스 해설 강의 이게 A형의 모의고사가 됩니다. 근데 이건 내용하기 모의고사가 막 뒤죽박죽 섞이는 게 아니라 맨 처음에는 어떤다? 저의 루틴대로 교수평행 심생사기 내용 정리가 탁
탁탁탁탁 이루어지는 내용 확인 모의고사. 그래서 오늘 첫 주차이기 때문에 오늘은 다 무엇만 돼 있어요? 교육과정과 관련된 부분들의 문제로 다 정리가 돼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다 총 8문제. 그죠? 요걸 갖고 한 50분 정도 드리면 되나? 50분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첫날. 근데 요걸 갖고 첫 교시에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실전 모의고사. 3교시에 보고 그 다음에 해설하고 월요일은 정리가 되고, 화요일 같은 경우는 내용 확인 모의고사를 안 보고 실전 모의고사를 보고 해설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뭐예요? 이제 족집게 강의. 이렇게 합니다. 족집게 강의는 어떤 방식으로 들어요? 공부된 수험생들은 어떤 방식이 되겠어요? 이렇게 보면 자료 잘 안 봐요. 공부 웬만큼 된 수험생 같이 호흡하면서 막 이런 식이야. 왜냐면 공부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식, 이런 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 경험의 선정 원리예요. 교육 경험을 선정하는 조건이 있고 원리가 있고 조직 원리가 있잖아요. 그 선정 조건 5가지 다 아시죠? 다 에브리바디 해보면 여러분 다 5가지 알아. 끄떡끄떡. 근데 그 중에서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거 중요한데 이거 시험 문제 나면 어떤 패턴으로 난다 그랬죠? 그럼 알아요. 그것도 다 알아들어. 거기서 그거 주의하세요. 그거 지문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날 거예요 하면 그렇게 잘 받아야 돼. 왔다 갔다. 지금이 그런 시즌이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런 방식으로 이제 족집게 정리 특강까지 해서 화요일 날 딱 끝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10주인데 이렇게 해서 사실 7, 8주면은 내용 정리하고 실전 모의까지 다 끝나고요. 그리고 추석을 전후해서 추석이 지나가면은 이 시험 보는 시간을 좀 단축시킬 거예요. 그때는 일단 5분 단축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후반부가 가면 이제 50분. 여러분 50분에 다 작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대로 이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대로 이제 끌고 가겠다. 하고 이제 오리엔테이션 이렇게 해서 이제 가겠습니다. 이렇게 쭉 가고 첨삭은 여러분 2주차 화요일 실전 모고, 그리고 4주차, 그리고 여기 6주차, 그리고 8주차, 그리고 10주차는 여러분 그때 컨디션 봐가지고서는 최대한 또 여러분 바로 직강생이라든가 뭐 인강생 빨리, 그러니까 길게 끌지는 못하고 뭐 직강생 바로 내면 바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해드리도록 하고, 시간을 하루나 이틀 정도 인강생 그때 바로 내면은 바로 해드리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with EOS. 여러분을 꼭 학교 현장에 세우겠습니다. 라는 저의 의지. 그리고 지치지 않고 여러분 지금 문제 내면서 저거 여러분 문제 풀 때도 제가 돌아다닐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막히는지 잘 못 쓰는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도 2차 준비도 꾸준히 해서 이런 것 같아요. 마지막 강의가 끝나면 강사로서 솔직히 얘기해갖고 처음에, 그러니까 재작년 같은 경우는 마지막 커리가 딱 끝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1년 동안 걸어왔었던 거 저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수험생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도 딱 마지막 그 11월 달 둘째 주 정도가 1차 딱 끝나고 다시 힘내고 2차 강의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좀 뭉클했는데 눈물까지는 안 났는데 올해는 정말 펑펑 울 수 있도록 마지막에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도, 나중에 제가 이런 말을 한 적 있어요. 강의하다가 어떤 말을 했냐면, 미안한데 사과할 기회조차 없는 미안함이 있어요. 지나고 보면 인생을 살면서 스스로에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결과를 떠나서 스스로에게 최선을 다했을 때는 스스로에게 별로 미안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나를 왜 이렇게 뒀지? 그때 조금만 더 했으면 이 기분을 느끼지 않았을 텐데 스스로에게 미안해? 그거 사과할 기회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마지막에 집중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바로 시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시험 보겠습니다.